안녕하십니까. 컴퓨터용 가공산업기사 강의를 맡고 있는 조영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과목이죠. 기계 설계 및 기계 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계 요소 설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요소죠. 어떤 하나의 구성들을 이루어주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개요 한번 볼까요? 기계에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군데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용되는 비교적 간단한 기계를 얘기해요. 간단한.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것들 말고요. 하나의 구성품들, 하나만 들어가는 그런 구성용품을 기계 요소라 칭하고, 기계 설계는 기계를 제작할 때, 일단 기계를 설계한다는 뜻은 뭐예요? 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도면을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설계만을 놓고 얘기하면 그냥 뭐 간단하게 그림은 끝나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계 설계라는 말이 들어가려고 하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험도.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세이가 돼야 되니까. 조립이잖아요. 그죠? 설계를 하는데 설계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조립을 한다거나 구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이 부분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경험이 없으면 작업을 끝내놓고 나서 어떻게 되냐? 조립이 안 되거나 아니면 구동을 안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통칭해서 뭐 편하게 얘기하면 숙련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현장으로 얘기해 본다라면 기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 기계 설계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형을 그리거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얘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계 쪽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KS도 알아야 되고 ISO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표준에 대한 뭐 공업 규격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마력이 무엇이고 줄이 무엇이고 역학이 무엇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계가 어렵다는 얘기,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갔어요. 근데 일단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게 되겠죠. 일단 종류를 한번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샤프트라고 얘기하는 축이죠. 축.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축에다 다 끼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샤프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계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얘에 대한 부분에 힘을 받는 것이나 회전수나 스핀들 이런 것들을 다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축용이니까 당연히 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을 이을 때 뭐 클램프도 있을 거고 어떤 여러 가지의 중간중간, 왜냐면 축을 길게 못 뽑잖아요. 왜냐면 길게 뽑으려고 하면 그거를 깎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돼. 그렇다면 1m, 2m, 3m, 4m로 가면 그만큼 기계도 4m, 5m 늘어나야 되거든. 한도 끝도 없이 기계를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당 중간에 있는 부분을 끊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뭐 베어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중간에 하든가 벨트를 걸어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음들 이런 걸 가지고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어링도 나와 있죠. 우리가 많이 쓰는 베어링은 뭐가 있죠? 볼 베어링. 구름 베어링에 독하는 볼 베어링하고 또 다시 롤러 베어링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미끄럼 베어링도 있을 거고, 어쨌든 다 회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축령에는 축에 대한 부분, 축의 이음도 있고 그 다음에 베어링도 들어가더라. 자, 완축령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동령이나 완축령. 완축령은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우리가 뭐 코일 스프링하고 격판 스프링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힘을 축적해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내보내는 그런 것들을 축적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기계 요소 중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휠, 이걸 관성차라고도 얘기하죠. 관성차. 이게 왜 필요하냐면 구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벨트가 이제 보통 원동차에서 많이 힘을 발휘시키는 부분이 되는데 얘가 막 돌다가 딱 끊어졌어요. 그럼 차가 가다가 어떻게 팍 서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브레이크 잡듯이.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에, 그러니까 종동차 쪽에다가 이 플라이휠을 다는데 일정 시간에 무게가 두께가 있으니까 돌아가서 급격하게 벨트가 끊어졌더라도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하다가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플라이휠이라고도 하고 관성차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동령이 나왔으니까
브레이크가 나와야 되겠죠. 브레이크 종류 되게 많죠. 우리가 뭐 뇌악 브레이크, 추가 브레이크, 뭐 드럼 브레이크, 밴드 브레이크 이런 여러 가지 브레이크들이 있어요. 어쨌든지 단속을 하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동,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 이거는 벨트. 이 벨트에는 뭐 있어요? V벨트, 평벨트.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 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오프셋 링크를 이용하서라도 무조건 짝수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보시면 벨트나 체인, 로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세 가지는 간접 전동차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 전동장치가 아니라 간접. 왜냐하면 중간에 말 그대로 벨트가 껴 있고요. 체인이 껴 있고요. 로프가 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풀리를 말고 어떠한 다른 걸 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간접이라 그런 거고요. 마찰차 또는 기어 이런 것들은 직접 전동장치라 그래요.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마찰차나 캠기어 이런 것들을 해서 원동차, 정동차 이래서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가 될 것이고요. 관형, 파이프요, 파이프. 파이프 우리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파이프 내에서 뭐 유체도 흘러갈 거고 기체도 흘러갈 거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 그거는 밸브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요. 자 콕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신다고 하는 가스 밸브 있잖아요. 가스 밸브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돌리는 이렇게 콕 밸브를 쓰는데 예전에 어떻게 길게 빨간 걸로 돼서 이렇게 한 번에 열고 닫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콕이에요. 자 그다음에 압력 용기. 관형에다가 눌러서 어떤 압력, 주로 이제 기체 쪽에서 많이 쓰는 거겠죠. 네, 파이프 이음, 파이프도 이어야겠죠. 길게 뽑아야 되니까 거기는 뭐 엘보를 이용하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연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결용이나 결합용, 대표적인 게 나사겠죠. 결합을 해야 되니까 나사, 키. 자, 나사 종류도 되게 많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미터 나사가 있을 거고요. 유니파이 나사, 유니파이 뭐 보통 나사 여러 가지가 있고요. 키도 묻힘키, 평행키, 접성키, 뭐 스프라인, 세러레이션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고요. 핀도 일반적인 우리가 평행핀도 있지만 분할핀도 존재를 할 것이고 테이퍼 핀도 있고 그러니까 종류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종류를 많이 놨냐면 연결해야 되는 장치들의 모양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용접과 니벳은 항상 같이 다니죠. 용접과 니벳은 항상 같이 다니다. 왜? 둘이 비교 상대니까요. 영구 이음인데 어느 쪽이 좀 더 낫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용접, 리벳, 그리고 코터는 중간에 이런 걸 놓고 여기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은 다음에 이 구멍에 맞는 약간 테이퍼져 있는 걸 꽂아서 중간에 연결해 주는, 결합을 시켜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같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나눌 때 이게 이거구나 뭐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나눠 가야 되겠다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하고 단위계. 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단위계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터법 단위계든 단위들 외우잖아요. 센티미터 이렇게.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단위라고 하는 부분은 특정 양을 정의하여 그와 같은 종류를 다른 양의 특정 양과 비교해서 나타내는 거. 자, 미터 퍼 세커 그러면 초가 길이에 대한 부분을 나눠줬다. 이런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단위로 나타내 준 거고요. 단위계는 일정한 기본 단위 및 그것으로 조립된 유도 단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유도 단위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단위인데 그 단위 우리가 이제 SI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계통적으로 단위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위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 SI 단위를 써요. 국제 단위계를. 근데 뭐 나라마다 야드법도 있고 뭐 MKS, 뭐 CGS 이런 식으로 다 뭐냐면 센티미터, 그램, 뭐 세커 이런 것들에 앞자리를 따는 거기 때문에 말이 어려운 거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보면 야드법이라 그러지. 야드라고 하면 저기 어떤 거리들 굉장히 많이 몇 야드 떨어져 있냐 이런 것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를 야드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야드라고 하는 거고요. 무게는 파운드가 IB예요. 파운드라고 기입을 하기 때문에 야드 파운드법. 자, 그냥 붙였잖아요. 어려운 얘기 아니라. 단위계의 종류 중에 야드 파운드는 길이는 야드, 중량은 파운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미터법이라면 당연히 길이는 미터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질량은 그램 이렇게 돼 있는데 SI 단위가 하면 얘가 킬로그램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을 볼 때 산업기사에서 아마 중량을 날아갈 땐 그램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물질량을 넣는 게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단위를 바꿔서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네, 부피는 리터. 참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생수 사러 가도 1리터짜리, 1.5리터짜리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수용들은 지금 현재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MKS라고 하는 부분은 미터, 킬로그램, 세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부분에 길이는 미터고요. 질량은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은 세커, 그래서 S고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부분. 뉴턴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딱 자른 거예요. 앞자리만 여기 MK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CGS는 뭐겠어요? 당연히 센티미터, 그램, 세커. 자, 그래서 센티미터, 그램, 세커. 단위는 다인이라고 힘의 단위. 누르는 힘의 단위는 뉴턴이 아니라 다인을 사용을 합니다. 다인을. CS 단위계는. 자, FPS라고 하는 단위계는 역시 피트, 파운드가 들어갔어요. 파운드. 왜? P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P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주니까 파운드의 말의 영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단위는 IB입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 파운달이라고 하는 부분이 힘의 단위니까 여러분들이 요 세 개가 다 보면 앞자리에서 따갈 수 있는 부분인데 뒤쪽에 있는 뭐가 달라요? 힘의 단위가 뉴턴이냐 다인이냐 파운달이냐 이런 것들만 갖고 나눌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국제단위계는 이 미터법을 발전시켜서 어디서?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채택을 해줬어요. 우리나라가 올렸다는 얘기죠. 올렸어요. 우리는 이런 단위를 쓸 건데 좀 인정을 해줘라. 왜냐면 우리도 수출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쓸 거라면 우리나라 규정만 맞추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법규를 통과시키면 되는 부분이죠. 근데 KS를 단다 그래서 수출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단위계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단위계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하려고 한다면 그 나라에 맞는 뭐 EC라든지 여러 가지의 ISO라든지 이런 단위계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쪽하고 수출에 대한 부분의 약속이 지켜지는 게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 단위계 종류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단위계든 뭐가 되든 일단적으로 영문자가 나와 있는 앞자들을 많이 따니까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애워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단위기호의 사용 규칙을 볼게요. 일단 로마자예요. 로마자. 로마자에 대한 부분 뭐 1, 2 이런 것들이 로마자잖아요. 그죠? 단위기호는 로마자로 기입을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직립체예요. 세웠다는 얘기예요. 세웠다. 근데 양은 이탈릭이에요. 우리 기울여 쓰긴다 그죠? 기울임꼴 글자를 쓸 때. 그래서 사체라고 얘기해요. 사체. 그 다음에 단위기호는 대문자를 쓰지 않습니다. 뉴턴 같은 경우는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단위는 기본적으로 소문자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센티미터, 미터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가 전부 다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소문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에서 나온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사람 이름에서 나온 뭐 단위계가 있다라면 그 단위계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겠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대문자 첫 자만. 단위기호는 항상 단수로 표기를 해주고요. 하나의 단수로. 수치와 단위는 한 칸을 띄워서 표기합니다. 뭐 10 그랬으면 한 칸을 띄고 센티미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보통적으로 붙여서 쓰고 있는데 규칙을 본다라면 그런다는 얘기예요. 한 칸을 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시 퍼센트도 단위와 똑같이 한 칸을 띄워서 표기해 준다라는 거고요. 평면각, 도, 분, 초 이렇게 되죠. 이 수치는 붙여서 해준다라는 거. 각은 앵글값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뜨려 버리면 오히려 혼동을 줄 수 있어서 도, 분, 초는 수치와 붙여 쓰는데 일반적인 단위들은 거의 한 칸을 띄고 써준다. 이게 맞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국제단위계요. 중요표시 빵빵 해놓으시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도 이걸 쓰고 있으니까요. 국제도량협회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길이는 미터를 써요. 미터를. 근데 우리는 기계 쪽에서는 미터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밀리미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터인데 그거를
천 단위로 나눠서 조금 더 세밀하게, 왜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워낙 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미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읽는 것도 혹시나 헷갈릴까봐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거예요. 못 읽는 분들이 있어서. 물질량은 몰이라고 하는 부분, 물질의 양을 표시할 때는 몰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고요. 온도는 켈빈입니다. 우리 K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못 읽으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 이거 보시고 나면 외워주셔야 돼요. K는 켈빈이 됩니다. 자, 시간은 초. 세커가 돼서 S가 되고요. 강도는 빛의 밝기. 자, 이런 것들은 칸델라라고 읽어요. 칸델라, CD라고 읽는 칸델라. 질량은 킬로그램. 질량은. 이거 질량 그러면 M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아니에요. 단위계는 여기에서 말하는 M이라고 하는 질량은 어떤 공식에서 쓰는 거고요. 질량은 킬로그램이고요. 전류는 암페어. 우리 같은 경우 암페어 많이 쓰잖아요. 몇 암페어짜리냐, 30암페어짜리냐, 50암페어짜리냐, 집에 있는 그 전열기 있죠? 전열기 이렇게 열어보면 그 스위치들 많을 거예요. 집에. 그러면 거기에 스위치 있는 밑에 보면 다 써 있어요. 몇 암페어 이래서 일반적인 가정집은 거의 뭐 20암페어, 30암페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왜냐면 그거를 암페어 처리가 돼야지만 전류에 흐르는 양에 대해서 얘가 셧다운이 걸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IS 단위는 미터, 몰, 켈빈, 세커, 칸델라, 킬로그램, 암페어 이렇게 해서 기본 단위를 사용한다. 물론 유도 단위도 있어요. 라디안도 있고 평면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유도 단위도 존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단위는 알고 유도 단위를 이해하시고 하셔야 돼요.